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8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미디 같기도 한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공화당 안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성 지지자들 덕분입니다. 공화당원들의 약 30%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이 공화당원의 30%라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공화당은 그 기본 가치가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진실이 이 공화당의 모토인데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 아주 그 수준 낮은 거짓말입니다. 그 음모론에 넘어가는 30%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공공연하게 트럼프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딕 체이니 부통령의 딸인 이 리즈 체니입니다. 리즈 체니 하원 의원입니다. 딕 체니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와이오밍주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와이오밍입니다. 50만 명이 안 되는데 여기는 상원 의원은 두 사람인데 하원 의원은 한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 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지난 1월 초부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절차에 찬동을 했습니다. 하원을 소추안이 통과될 때 탄핵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트럼프와 이제 원수지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딕 체니 따님인 이 리즈 체니가 트럼프의 정책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거는 이거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었는데 특히 지난 1월 초순에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 직후에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트럼프 탄핵에 찬동하느냐? 이건 아주 잘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우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딕 체니의 따님 리즈 체니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을 공격, 우리나라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집계를 중단시켰다. 이 내란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부상, 사망 그리고 파괴를 가져왔다. 더 많은 사실들이 곧 밝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 대통령이 이들 폭도를 불러냈고 직결시켰으며 공격작전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 없이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개입,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는 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대한 맹세와 책무를 이렇게 심하게 배신한 적은 없다. 나는 대통령 탄핵에 찬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리즈 체이니가 지금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으로서는 서열 3위입니다. 3위인데 이분이 맡고 있는 것은 하원 의원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체니를 이 당직에서 쫓아내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당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의원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도 계속 자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체니 의원이 참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합니다. 이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좀 가만히 있지,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왜 떠들고 다니느냐고 하면서 이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아낼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몰아낼 명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공연하게 체니가 거짓말 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몰려버리니까
뭐 공화당의 노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둘러대는데 사실은 체니는 공화당 노선에 맞는 지금까지의 표결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했어요. 트럼프의 정책은 이분이 다 찬성을 하고 공화당의 기본 정신은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딕 체이니는 미국 전통적인 공화당의 주류 세력입니다. 딕 체이니 아버지, 이분의 리저 체니의 아버지 딕 체이니는 뭐 바이스라는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영화 주인공으로 이 바이스의 영화의 모델입니다만은 이분은 우선 부통령 지냈고 그전에는 또 국방장관 지냈고 또 뭡니까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고 해서 아주 영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 아버지 아들 두 대통령이 있는데 그 계열이죠. 이 전통적인 지금 공화당 주류 세력이 이 선동꾼 트럼프로부터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공화당의 비극입니다. 공화당의 정신이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부시, 딕 체이니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을 대표하는 리저 체이니가 이 완전히 선동꾼인 트럼프 세력으로부터 밀려나고 있으니까 아니 이 공화당이 도대체 어떻게 된 당이냐. 트럼프의 악령이라고 그럴까요? 트럼프의 저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이 공화당은 수십 년 동안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상 공화당이 가장 죽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후보 대통령이 있을 때 이분이 경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대공황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권 그러니까 주식값 폭락으로 인한. 그 뒤에 집권한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잘 해가지고 12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때는 임기 제한이 없었어요. 이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또 8년 집권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의 집권이 2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또 바이든의 정책이 아주 잘 먹혀 들어서 벌써 바이든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동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면은 이 공화당 주류와 상당히 호흡이 맞는 언론이죠. 친기업적인. 여기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패기 누난이란 분이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패기 누난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레이건 대통령의 이 스피치라이터였습니다. 연설 전문가고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고 이 퓰리츠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여성이죠. 이분이 쓴 제목이 뭐냐 하면은 리저 체니가 급쟁이 하원에 맞서답니다. 급쟁이랍니다. 체니를 몰아내려고 하는 하원 의원을 완전히 카워스, 급쟁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서 부제는 공화당 하원들은 2020년 선거와 1월 6일 사태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기가 졌다는 진실, 그리고 난입한 의사당 난입이 잘못되었다는 이 진실에 눈을 감고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체니를 몰아내고 있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은 전에 조갑제닷컴에서 일하셨던 김명남 기자가 워싱턴에서 번역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 글에서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거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트럼프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재검표도 실패했고 60건 이상의 재판도 다 실패했다. 일부는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들이 사건을 맡기도 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는 회사를 모욕한 사람들을 고소했다. 트럼프의 멍청한 변호사들은 침묵하고 사라져버렸다. 전 대통령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2020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말이라는 성명을 이번 주 발표했다. 빅라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구제불능입니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걸 거짓말쟁이가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유명해진 반격의 글을 썼다.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엄청난 거짓말이란 것이다. 체니의 이런 토를 따른 반박을 트럼프와 트럼프 추종자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진실을 말하는 이 여성분을 아주 숙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숙청. 아니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미국의 다른 당도 아니고 오로지 진실과 법치, 과학을 신봉하는 공화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음모론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보수 정치와 관련이 있는 일부 자칭 우파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가 망신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패기 누넌의 칼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리즈 체니를 축출한다면 공화당은 멍청하고 나약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반대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공화당원들은 대학가에서 다양한 이념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공화당 하원 총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녀를 축출하는 것은 트럼프를 사물의 중심으로 두게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다. 바이든의 각종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언론의 관심이 쏠려가지고 바이든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비판할 시간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화당 하원들은 트럼프가 7,400만 표를 받았고 역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표를 받았다는 말만 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은 8,100만 표를 받았다. 이 분열된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민주당 후보가 70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공화당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들이 이제 리즈 체니를 쫓아내고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을 그 자리에 랭킹 3위 자리에 올리려고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패기 누넌은 이 후임이 되는 스테파닉도 결코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딕 체니가 밀려났지만은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딕 체니가 밀려나면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처럼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 처칠이 정치적으로 몇 번 소외되었다가 특히 히틀러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다가 영국 정치판에서 좀 괴짜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역시 처칠의 예언이 맞았다 해가지고 처칠을 불러들여가지고 수상으로 앉힌 거죠. 역사가. 그런 식의 컴백이 리즈 체니에 의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리즈 체니 드라마라고 했네요. 드라마. 이번 이 사태가 가르쳐 주는 것은 미국 같은 정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권력자가 선동하면은 30%의 미국 국민들이 바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금방 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딱 결탁이 되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는 줄어들지만은 잘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음모론이 정치와 결탁할 때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